안녕하세요. 인공지능이 우리 눈앞에 화면 밖으로 걸어 나와서 실제 우리 세상에서 숨쉬고 일하는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바로 몸을 가진 AI, 피지컬 AI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오늘 그 모든 것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로 엊그제 같은데 AI는 우리 이메일을 대신 써주는 똑똑한 비서 정도였잖아요. 그런데 불과 2년만 지나면 AI가 공장에서 제품을 조립하는 우리의 동료가 될 거라고 합니다. 이 엄청난 도약 대체 어떻게 가능해지는 걸까요? 네, 바로 이 질문이죠. 도대체 뭐가 바뀐 걸까? 오늘 우리가 파헤쳐 볼 가장 중요한 질문이 바로 이겁니다. 이 거대한 변화의 중심에는 과연 무엇이 있는지 지금부터 함께 그 답을 찾아가 보시죠. 자, 그래서 첫 번째로 AI가 왜 더 이상 모니터 안에만 갇혀 있을 수 없는지, 화면 밖으로 나와서 해결하려는 근본적인 문제가 뭔지 그 이유부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챗GPT 같은 지금의 AI 모델들 정말 대단하죠. 언어를 만들고 이미지를 분석하고 코드를 짜는 데는 거의 천재적입니다. 하지만 이 똑똑한 두뇌가 말하자면 디지털이라는 유리 상자 안에 갇혀 있는 셈이에요. 커피 한 잔 타는 거, 상자 옮기는 거, 나사 하나 조이는 거, 이런 간단한 물리적인 일 앞에서는 정말 아무것도 못하거든요. 그렇다면 이 한계를 어떻게 뛰어넘을 수 있을까요? 자, 그럼 이 똑똑한 디지털 두뇌가 어떻게 현실 세계에서 움직일 몸을 얻게 되는지 그 마법 같은 원리를 한번 들여다볼까요? 이게 바로 피지컬 AI, 우리말로는 체화된 AI라고 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요, GPT처럼 엄청나게 똑똑한 AI 두뇌에다가 실제 움직이는 로봇의 몸을 딱 붙여준 거죠. 이제 AI는 그냥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물건을 집어서 옮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와, 여기서 정말 중요한 차이점이 딱 드러나는데요. 기존의 디지털 AI가 만들어내는 게 텍스트나 이미지 같은 정보였다면 피지컬 AI의 결과물은 바로 물리적인 행동 그 자체입니다. 상자를 옮긴다, 부품을 조립한다, 진짜 세상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거죠. 작동 원리는 생각보다 간단한데요. 딱 3단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먼저 카메라 같은 센서로 주변 환경을 인지, 센스하고 그 다음 AI 두뇌가 정보를 분석해서 어떻게 할지 생각, 싱크하고 마지막으로 모터를 움직여서 계획한 대로 행동, 액트하는 거죠. 인지, 생각, 행동, 이 사이클이 쉴 새 없이 돌아가면서 현실 세계에 적응해 나가는 거예요. 아니, 근데요, 로봇이 이렇게 복잡한 현실 세계에서 어떻게 일하는 법을 배우는 걸까요? 마법 같지 않나요? 지금부터 이 모든 걸 가능하게 만든 그 놀라운 훈련 방법,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경제적인 비밀까지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만약 로봇이 실제 공장에서 막 넘어지고 부딪히면서 일을 배운다면 어떻게 될까요? 비싼 로봇은 망가지고 생산 라인은 멈추고 심지어 사람이 다칠 수도 있잖아요. 이번 비용도 그렇고 위험해서 현실에선 절대 불가능하죠. 그래서 과학자들이 완전히 다른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핵심은 바로 가상현실, 디지털 트윈입니다. 현실 공장을 그냥 그대로 똑같이 복제한 가상 공간에서 로봇이 100만 번, 아니 그 이상 작업을 시도하는 거예요. 수없이 넘어지고 부딪히고 실패하면서 돈 한 푼 안 들이고 아무도 다치지 않고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스스로 배우는 거죠. 그리고 진짜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이 100만 번의 실패와 학습이 단 하룻밤 만에 끝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심투리얼이라고 하는 기술인데 말 그대로 가상세계의 경험을 현실 세계의 지식으로 옮기는 정말 엄청난 기술이죠. 하지만 기술만 있다고 다 되는 건 아니었죠. 결정적인 계기가 필요했습니다. 바로 돈 문제요. 로봇의 눈 역할을 하는 이 라이다 센서 가격이 말도 안 되게 떨어졌거든요. 생각해보세요. 2017년에 7,500만 원, 거의 자동차 한 대 값이던 게 이제 20만 원 수준까지 내려온 거예요. 스마트폰이랑 전기차 산업 덕분에요. 이제서야 로봇을 대중화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죠. 여기에 서비스형 로봇, 그러니까 RAS라는 진짜 기발한 비즈니스 모델이 등장합니다. 이게 뭐냐면요, 우리가 정수기 렌탈에서 쓰는 거랑 똑같아요. 이제 기업들은 수억 원짜리 로봇을 덜컥 사는 대신
그냥 매달 구독료만 내고 빌려 쓸 수 있게 된 거죠. 초기 투자 부담이 확 사라지니까 이제 웬만한 중소기업도 최첨단 로봇을 마음껏 쓸 수 있는 시대가 온 겁니다. 자, 지금까지 기술적인 이야기, 또 경제적인 배경까지 쭉 살펴봤는데요. 이제 정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았죠. 이 새로운 로봇 동료들, 우리 일자리에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역사를 보면요, 산업혁명은 항상 똑같은 패턴을 보였어요. 단순하고 반복적인 일자리는 줄어들죠. 하지만 그 기술을 관리하고 활용하고 더 창의적으로 써먹는 훨씬 더 가치 있는 새로운 직업들이 그 자리를 채웠습니다. 일자리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더 인간다운 일로 진화하는 거죠. 벌써부터 이름만 들어도 흥미로운 직업들이 생겨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수백 대 로봇 군단을 지휘하는 로봇옵스 매니저, 로봇에게 이렇게 움직이는 게 제일 좋아 라고 가르치는 행동 프롬프트 엔지니어, 또 로봇이 실수하면 데이터를 보면서 교정해주는 AI 트레이너 같은 것들이요. 이건 위협이 아니라 우리 앞에 열린 새로운 기회의 문이라고 봐야 합니다. 결국 핵심은 이겁니다. AI 시대가 깊어질수록 역설적으로 가장 중요해지는 건 바로 우리 인간만이 가진 능력이에요. 복잡한 문제를 창의적으로 풀어내는 힘, 사람들을 설득하고 협상하는 능력, 서로 공감하고 관계를 만드는 따뜻함, 이런 것들이야말로 로봇이 절대 따라할 수 없는 우리만의 진짜 강력한 무기 아닐까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은 로봇이 내 일자리를 빼앗으면 어떡하지? 이게 아니에요. 진짜 질문은 이겁니다. 나는 이 새로운 로봇 동료를 이끌 준비가 되었는가? 이 거대한 변화를 그냥 지켜만 보는 관찰자가 될 것인지, 아니면 직접 그 변화를 이끄는 주도자가 될 것인지, 선택은 바로 여러분의 몫입니다.